명덕외고입니다. 일가표고요. 한영외고입니다. 한영외고인데요. 한영외고는 나의 꿈과 끼, 예, 이렇게 들어가죠. 꿈과 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지원 동기, 인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씨가 혹시 안 보이시면 안 보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이 글씨 쪽으로 좀 더 좀 찍어 주세요. 저 띄워드릴게요. 예, 예. 자, 서울 이제 이건 중등고등학교예요. 서울 자사고인데요. 서울 자사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꿈과 끼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고요. 이거 학교 내 활동이 거의 많이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진로 계획과 진로 동기, 그리고 본교의 권학 이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 자사고는 뭐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인성 부분에 학생들이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잘 보이네요, 이제. 이게 좀 화면이 똑바로 좀 찍어도 좋겠네요. 예. 예, 다음은 이제 외고, 국제고, 전국 자사고 경쟁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경쟁률 변화가 많이 있죠, 여러분. 네, 먼저 국제고하고 외고의 그 경쟁률인데요. 화면이 막 움직이네요. 네, 옮겨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이걸 좀 크게 보이게.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서울 외고와 이화 여자 외고가 미달이었어요. 예. 근데 올해 보시면 미달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는요, 그 미달되는 학교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4년 동안 외고, 국제고 경쟁률입니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예. 그래서, 경쟁률이 이게 국제고등학교가요, 1.88이라는 거는요, 거의 한 8년 만에 나오는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서울 자사고죠. 서울 자사고인데요. 서울 자사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대강이나 이대보고 빼고는 다 이제 미달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대보고가 이번에 일반고 전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 자사고를 선택할지 아니면 일반고 선택할지는요, 예년과는 다릅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택을 뭐 굳이 난 서울 자사고 아니더라도 난 일반고에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자사고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교 학점제 교육부 대기자에 나와서 출연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학교 선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먼저 어머님들이 고교 학점제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뉴스 같은 데에서도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고교 학점제.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교 선택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사고죠.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하나고와 이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하나고도 2.75에서 3.03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른 추세고요. 그리고 상상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갈수록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요. 전사고가 많이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내신이 이제 5등급제면서 내신 변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고나 외고 쪽이나 이쪽에 더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학고인데요. 과학고는 별 이동이 경쟁률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과학고하고 영재고가 작년에 이 의대 증원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지원율이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재고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과학고 이거 위에는 전부 다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지원자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률.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학생들이, 특목고 애들이 얼마나 대학에, 스카이에 진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
대입 개평이 됐죠. 그다음에 중3 고교 선택의 선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의대 증원이 확대되고요. 다음 무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목자사고 대학 진로 루트로 이제 특목고가 더 선호가 됐다는 얘기고요. 2028 상대적으로 수능 중요도가 이제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전사고 쪽으로 더 관심이 많아졌고, 과거 영재는 이공계 특성화대 진학 감소. 예.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지금 의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 현상을 좀 나온다. 그래서 앞에 보듯이 경쟁률도 별 차이가 없는 게 바로 이 의대 진학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문이과 이과 통합으로 외고, 국제고, 의대, 이공계 진학이 사실상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외고나 국제고로 지원이 많이 간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죠. 외고, 국제고 통합됐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올해는 외고와 국제고를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특목 자사고 출신들이 스카이 진학률을 이제 보시면 거의 17.55%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의 순위를 따지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서울대, 근데 2024년은 바뀌었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학수가 많은 10개 대학을 보면요. 작년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 이 순으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서울대학교, 고려대, 연세,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순서대로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고교 유형별 과거 영재고 출신이죠. 과거 영재 출신들은 아무래도 이과 계열,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됐고요. 근데 하나 순위가 바뀐 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올해 3위로 올라갔다는 거, 그 차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4년제 진학수, 이게 보시면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고려대부터 서울대, 성균관대, 이렇게 성균관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이제 3위가 서울대가 되면서 고대, 연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 순으로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 밑에 뭐 가천대학, 건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순위를 외고 국제고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요. 대부분 진학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한국외고대학교입니다. 그 학교고 그다음에 성균관대였는데 2위가 이제 고려대가 올라가고요. 이제 연세대학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거 영재학교 졸업생 이공계 특화대학인데요. 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여기 울산 이쪽이 되겠죠. 대부분 이쪽 학교에 이과 대학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학 영재고가 예년에 비해서 2,733명입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6,340명에서 6,620명. 그리고 자사고가 11,919명에서 12,033명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배제 사항에 걸리면 자기소개서에서 배제 사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합격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 과학고 자기소개서 배제 사항이지만 이게 전체 자기소개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 뭐 토플, 토익, 탭스 이런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대회 입상 실적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렸다 그러면 최하 등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불합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셔라.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배제사항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피아드 뭐 안 되죠. 영재학급도 안 됩니다. 수료 여부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많은데 선생님 영재학교 쓸 때 영재학원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걸 써도 됩니까? 할 때 예,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그 배제사항에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수료를 했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거기 안에서 실험했다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친척 이런 거 안 되고요. 교과 성적은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걸리면 최하 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불합격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밑에 뭐 대외명이나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부모와 친인척 사회 안 되죠. 예. 부모 구체적 직업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예, 요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과학고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자기소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중2 겨울방학 때 저는 어디에도 좋지 않은 모모 경시대회 2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최고 수준이다. 이것도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아버님에 대한 거, 예, 아버님이 대한 저희 아버님이 교수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토익, 점수 이런 거 제출 전부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사 추천서도 있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배제사항을 쓰게 되면요, 그 학교에서 그 특목고에서 다시 본학교로 보냅니다. 그 교사한테 다시 보내서 배제사항을 제거하고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학고 면접은 당연히 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부, 뭐 제출 서류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자기 주도학습이나 과학, 수학에 대한 거, 이게 대한 면접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외고국제고인데요. 뭐 외고국제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외고국제에서는 이제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어 자격증을 한자 자격증을 갖다든지 수학, 과학, 영재원 이런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하나 다른 거는 외고국제고와 다른 거는 0점 처리입니다. 0점 처리. 예, 0점 처리는 당연히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예시를 보면 자, 이거 배제사항에 이런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경시대에 나갔던 것도 안 되고요. 뭐 영어 성적이 100점이다. 뭐 전교 1등이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아버님이 검사로 우리 아버님의 뭘 따라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서울 자사고인데요. 현대고를 이제 예를 들면요. 이 0점 처리했습니다. 그럼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예가 여러분 설마 저렇게 쓸까 하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1학기 D에서 2학기 A로, 영어는 C에서 B로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이거 말도 안 되고요.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것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합격 면접 후기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올린 글인데요. 저하고 많은 작업을 해갖고 합격을 했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전 강남에만 한 15년 근무하기 때문에 하나고를 제가 보내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하나고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온 친구인데요. 시험을 보고 이제 자기가 워드로 친 겁니다. 내용을.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접관이 이런 빨간 표시가 면접관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 학생들이 많더라. 그런 꿈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 이 학생이 꿈이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 전에는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질문할 줄 알고 갔는데 이 학생을 20분 동안 뭐 했죠? 이 학생이 천체 물리학자라는 꿈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고 질문이지만요, 꿈에 대한 게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 1500자, 2000자 이런 내용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생이 어떤 꿈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할까, 이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면접관들은.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20분 동안
전부 다 꿈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예. 물론 답변을 못한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건 대원외고 합격 면접 후기인데요. 이 학생은 합격했죠. 대원외고 가서. 그때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소개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학생이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이 책들은 수학의 여러 개념을 이렇게 조금 그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시사적인 것도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전같이 자기소개서만 있는 것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모의 면접을 한 20개 학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모의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뒷부분에 모의 면접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거 한영외고입니다. 한영외고. 이 학생도 갔는데 그 당시에 너 부모님과 토론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라. 그래서 뭐 그런 시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너 영화 전문 기자가 꿈인데 넌 거기서 된 이유가 뭐야? 구체적으로. 꿈에 대해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꿈에 대한 거는 물어봤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시라.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고등학교 자사고죠? 예, 자사고입니다. 자신의 수학 공부 방법 중에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까지도 질문했죠. 현대고등학교가. 자사고 중에서는 현대고등학교가 면접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거 빨간 글씨는 이 학생이 이제 거기서 느낀 점을 한 것 같아요. 떨기도 떨었고 면접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으면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 썼는데 저의 말에 공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느낌표를 해갖고 온 학생인데 이런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이 남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전국 자사고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전국 자사고 면접 문항인데요. 면접은요, 대략 10 내지 15분을 이제 합니다. 이거 지나가 버렸네요. 네. 네, 10에서 15분이고요. 개별 면접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다르지만 공통 문항하고 개별 문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하는 거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공통 문항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지식이나 창의성, 논리력 같은 거, 그런 거 문항이 이제 출제되고요. 다음에 이제 개별 문항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나 거기서 더 나가서 독서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리고 희망학교의 기출문항을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 뭐 면접 기출문제를요, 뭐 아주 젊고 아주 오래된 거 보지 마시고 한 2, 3년 정도까지의 면접 기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문항은 모든 학교에서 출제하고 있지는 않죠.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학교 동기, 봉사활동, 책, 읽은 책,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자사고 공통 질문 기출 예시인데요. 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A, B의 의견을 보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봐라. 그래서 A, B에 대한 어떤 주제를 주고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한 아테네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A, B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기에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전국 자사고 개별 문항 기출 예시인데요. 이런 학교도 많죠.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탐구학습으로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어떤 과목을 그렇게 탐구학습으로 공부했냐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에 지친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뭐냐? 근데 이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의 독서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런 추천, 남에게 추천하는 책이 뭐냐?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하나고등학교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예전 질문입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예전에 이렇게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 안에서 질문을 했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 중 아는 게 뭐냐, 그리고 너의 강점 3가지. 예전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질문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고는요, 자기 이제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인성, 국어 면접,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민사고. 그래서 민사고는 미리미리 갑자기 3학년 때 준비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고요.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성, 그 다음에 국어 면접도 있고요. 다음에 수학 면접이 있고요. 또 영어 면접이 따로 있고 자기 전공에 대한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민사고는 준비를 미리 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예전에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안에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번. 자, 이거 작년에 합격생이에요. 제가 전 학교 제자인데요. 그 학생의 생기부 안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보면 수학, 기본도형. 자, 특기사항이죠. 수학 선생님이 준 특기사항 점수 그 내용 중에서 다시 삼각형의 작도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고요. 또 그 학생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과학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수학, 과학, 그렇게 수학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생기부를 보시고 자기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과목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또 아까 앞에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 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외에 뭘 하죠? 자소서 부분. 그 학생이 쓴 자소서 안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문법을 공부할 때 국립국어원을 활용했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소개에 쓴 겁니다. 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 자, 하늘을 나는 파란새가 있다에 문장 구조를 분석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학생의 강부였죠. 이 학생이. 학생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죠.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너 얻은 교훈, 그 실천 방법이 뭐냐? 이 책에 대한 게 거의 다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독서는요, 1학년 때부터 특목고를 지원한다면 1학년부터 각 교과목별로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양식은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독후감을 써오면 그거를 이제 생기부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특목고를 준비를 하거나 전국 자석을 준비를 한다면 중1 때부터 독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야 된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고 면접 질문입니다. 하나고.
독서 기출이죠. 독서 부분이었습니다. 독서 영역. 그러니까 지원자가 읽은 책 중에서 이제 이런 책이 이제 있으면 거기에 진화의 목적이 뭐냐, 그 책의 안에서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예. 지원자가 읽은 책 올드맨 오더 씨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만약에 지원자라면 지원자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이 독서 관계의 질문이요, 이제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작년 같지 않습니다. 독서는 이제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독서를 기록했다면 그 독서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고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별도 시간을 안 주고요. 면접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내외입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고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고 면접 기출 문제 예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예시가 있죠. 어떤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를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웠다고 이제 이 학생이 그랬대 했는데, 학생이 말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할 점이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등학교는요, 그 질문 자체가요, 심층 면접이라고 합니다. 심층 면접. 하나를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독서 인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까지도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의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고는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시사적인 것도 준비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라. 다음에 상산고등학교죠. 상산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질문이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 공통 문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통 문항이 따로 있고 개별 문항이 따로 있습니다. 상산고는요, 그 면접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50팀의 경기에 참여해 주말에 시합을 한다고 하면 리그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토너먼트, 그 방법이 어떤 게 좋을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요. 상산고등학교는요, 수리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는 창의, 융합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고요.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상산고등학교는요. 상산고등학교 면접 시간은 한 20분. 준비 시간을 줍니다. 하나고와 같지 않게 준비 시간을 주고 면접 시간, 그리고 독서 인정 준비 시간 주고 그 다음에 면접 시간,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한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산고등학교 남학생 창의 융합형 문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바코드로 내용을 줍니다. 준 다음에 거기서 바코드의 마지막 체크 숫자 구하기, 바코드의 첫 자리 구하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산고는 수리 쪽으로 그 질문이 많기 때문에 수리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남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변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변환 관계. 그리고 상산고등학교 독서 인성 기출은요. 그래서 책 세 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설명도 하고요. 책에 대해서는 꼭 질문이 나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동물농장이 만약 정보화 시대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은요, 솔직히 중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난이도가 높은 거의 대학 수준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독서에 관해서는 질문을 준비하셔라. 이거 용인외대 국어죠. 용인외대 국어도 면접이 까다로운 학교로 유명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면접 기출 문항이 있는데요. 인문사회 국제과정이 따로 있고요. 자연과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질문을 하고요. 또 개별로 질문하는데, 개별 질문은 거의 시사적인 걸 많이 합니다. 동아리에서요. 자기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라 그 외에 시사적인 거 하나를 보면요. 청소년 미용 성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표적 논거를 말해봐라, 이런 질문도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용인외대 국어가
상당히 그 질문이 까다롭다. 그래서 면접 같은 거는 뭐 통해서 이 학생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게 되느냐까지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그러니까 3개년 동안 중학교 있는 동안에 학업 역량을 많이 키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포항제철고 면접 질문인데요. 예시인데요. 이것도 공통이 있죠. 네,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런 거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계획, 그리고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눠지고요.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독서 방법, 그리고 마지막 인성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독서가 전국자소에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자소고 면접 기출 예시를 보면요.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용인외대부고, 그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상산고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공통이 있고 용인외대부고는 개별 들어가고요. 하나고는 공통이 없습니다. 개별만 있고요. 상산고등학교는요. 집단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토론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토론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나 담배 등의 제약세와 같은 간접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적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해서 집단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오늘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거로 아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산고등학교나 용인외대 이런 데는 질문, 면접 수준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독서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각 학교에 다 독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독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독서 면접 대비 영어 원서와 전공 관련 도서, 그러니까 책을요 자기의 전공에 맞게 꾸준히 읽어주시라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 도서 읽기 같은 경우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 그리고 장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 분야나 전공 분야 그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전공 분야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외교, 법조인, 의사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자기가 전공된 것을 특화해서 그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으셔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 하나고, 상산고, 대원외고, 국제고, 뭐 한성, 세종, 과학고까지 필독서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필독서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인문학, 그다음에 과학 추천, 그다음에 영어 원서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특목고의 필독서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제고 면접 질문, 독서 기출 문항입니다.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영어 교사가 꿈인데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자질과 배경 지식을 자신의 독서 경험에 연관지어 설명하여라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시사 문제, 세계 문제 같은 거 이를 들어서 얘기해라.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자, 대일외고 면접 질문 독서 기출. 본인이 가장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독서 시간에 읽을 책을 한 2권 정도 말해봐라.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독서에 대한 상식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독서 기출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시사적인 게 많고요. 그리고 읽은 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치즈다를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줄거리를 이야기해보고 거기서 네가 느낀 점이 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독서 기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고 외고 기출 문제인데요. 국제고 외고. 자, 첫 번째 외고는요 다양한 학습 경험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고나 국제고 지원하는 학생들을 수학을 못하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외고 국제고는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과 계열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의대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외고나 국제고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과학, 언어 이쪽에 과학, 수학 쪽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다음에 영어 원서 읽기는 기본입니다. 자,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데 당연히 영어 원서 같은 거는 있는데 다양한 문화 사상을 관한 책을 좀 읽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외고 면접 기출인데 뭐 외고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면접 기출이. 뭐 최근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창의력이 제한됐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라. 뭐 이건 이 자소서에 들은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일단 암기 같은 거보다는 어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외고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대원외고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나 뭐 지원 동기 이건 예전 질문이에요. 이런 기출 문제를 그냥 질문했어요. 자기소개서 쓴 거를 대해서. 근데 많이 이제 달라진다.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뭐 진로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것도 하고 계속 나오죠. 나에게 독서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동탄국제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은 다음에 미래의 직업과 연관하는 거.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하느냐. 이게 이제 서울국제고 질문이었죠. 그 위에도 막 질문이 있습니다. 독서활동에 대해서. 자, 명덕외고죠. 명덕외고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죠. 예, 기숙사 있는 학교고 명덕외고는 해마다 면접 경향이 좀 달라집니다.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명덕외고의 기출 문제를 한 2, 3년 거를 보시고요. 그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압박식으로 막 꼬리물기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면접 문항에서 서울 지역 쪽의 외고 중에서는 명덕외고가요. 면접이 좀 까다롭습니다.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질문한다는 거. 명덕외고를 준비하실 때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변칙적으로 자소서가 없는 내용도 질문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예전 질문입니다. 이화여고는요, 꼭 이걸 질문을 합니다. 이화여고의 프로그램 중에 네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를 설명해라. 이건 꼭 질문을 꼭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한 2, 3년 동안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이제 회장, 부회장들에게 이제 질문을 또 리더에 대한 질문을 하고 봉사활동 질문을 하고 이화여고는 명덕외고에서는 좀 쉽습니다. 질문이. 다음에 그래서 국제고 외고 면접 기출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서울국제고죠. 그 다음에 대원외고, 명덕외고인데요. 국제고 같은 경우에 책을 읽고 영어로 감상문을 적은 내용을 한국어로 소개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니세프 국제고등학교는요 그 영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적응을 하려면 일반 회화나 이런 거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유니세프 관계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외교관으로서 자질은 어떠냐? 뭐 본인이 이제 외교관을 썼나 봐요. 개별적인 질문에 거기와 독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명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 국제고 외고 면접인데요. 경기 인천 지역이죠. 예. 서울국제고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동탄국제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성남외고고등학교, 인천외고고등학교, 미추홀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각각의 질문이 있는데요. 전부 다 개별 질문인데 성남외국어고등학교만 공통과 개별이 있고요. 인천국제도 공통 개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과 인천과 성남외고고등학교는 공통과 다 질문이 다 있다는 거, 미추홀까지. 여기서 보시면 인천외고고등학교 여기만 없습니다. 공통 질문이 들어간다는 게 경기 인천 지역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부산, 대구, 대전 국제고 외고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국제 같은 경우도 저기 지방은요 거의 다 공통 질문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국제고 그리고 그 대구 외고고등학교, 대전 외고고등학교 전부 다 공통 질문을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광역자서고죠. 서울 광역자서고인데요. 광역자서고는요, 아주 그 내용이, 왜냐면 자소서가 1200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아주 다른 자소서보다는 편합니다. 학교 안에 거를 많이 써도 되고요. 좋은 책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요. 자기소개서에 쓴 책에 작가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 독서에 관해서는요, 휘문이나 중동, 현대, 저희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100% 질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자서고 이외의 학교들도요, 아마 독서에 관해서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독서라고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거는 꼭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저희 관내기 때문에 이제 광역자서고 중에 현대고등학교인데요. 현대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이 있고 개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주고요. 또 개별 질문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내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대기실에 있다가요, 면접 준비실, 그 다음에 면접실에 가서 면접 후 대기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간식하게 되는데요. 중동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철저한 면접 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이 좀 까다로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입시 총점은 면접 전수와는 일치되고요.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 기초로 제작해서 공통 개발, 각 문항 두 문항씩 총 4문항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거를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라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대피를 하거나 누구한테 첨삭을 받아서 완전히 없애는 글이 있잖아요, 자기 글이. 저는 첨삭을 하면요, 절대 그 학생의 글에 손을 안 댑니다. 첨삭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글을 엎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대피를 쓰니, 이거는요, 100%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해도 이건 다시 또 자소서를 봅니다. 합격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소서는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교육에서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강의, 특목고나 특기 학생들 합니다. 이 특목고 학생들이요, 그 학교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 돼요. 3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주 인원수가 적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원수가 적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년 전부터 이 특목고 학생들 같이 공부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이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쓴 글을 제일 좋아합니다, 면접관들이. 그리고 요즘 AI로 해서 고등학교 AI 다 설치되어 있죠? 다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면접 총정리 해드립니다. 끝으로. 자, 특목고 자사고 면접 최종 점검입니다. 자, 자소서는요, 여러분이 쓰시면 학교 교사 이외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 뭐 친구도 보여주고 뭐 학원에도 보여주고 막 이거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학교 교사, 진로 상담 교사나 뭐 자기 담임 선생님 이외에는 보여주면 안 된다. 제출할 때까지. 또 하나, 자기소개서는 배제 사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합격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소개서에, 저도 첨삭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이 학생이 배제사항을 썼냐 안 썼나를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보시고,
또 면접관의 첫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큰 소리로 인사하면 좋습니다. 면접관은. 그리고 복장은 당연히 단정하게. 예, 여학생들 머리도 묶고요. 그리고 면접관 질문에는 결론을 막 얘기하셔야 돼요.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이 대답은요 1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1분 이내. 길게 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에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접관이 대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주제라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세요. 그냥 무응답은요, 무응답은 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답이라도 꼭 하셔라. 다음에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00개라고 그러는데요. 전 100개까지 필요 없고요. 3년 이내에 모의 면접의 그 기출 문제를 보시라. 그 전 거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2년까지만 봐도 될 거예요. 2년까지만 봐도. 그러면 그 학교에 그 면접 그 성향이 나옵니다. 아,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전사고들을 하나거나 제가 이제 분석하는 게 그건데 올해 면접 질문을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나올까? 제가 추이를 한 3년 봅니다. 3년. 그래서 미리 제가 미리 그 파악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데요. 뭐 많은 문제 필요 없다. 그리고 본인 자소서는 완전히 암기해야 되죠. 본인 자소서 안에 뭐 책이 들어갔거나 뭐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자소서 제출할 때 학생들이요 맞춤법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춤법 틀리는 학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미리 좀 이렇게 맞춤법 오타 같은 것도 정리하시고, 자신의 꿈에 대한 멘토 이런 것도 하시고, 기숙사 학교는요 100% 기숙사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100%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소서에 전문 용어를 여러분이 썼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 대표는 이건 불합격입니다. 예, 100% 불합격. 그리고 자기 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1분 동안 오토매틱식으로 쭉 얘기할 수 있는 자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요, 뭐 3가지를 대답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세 번째는 뭡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인성, 뭐 독서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질문이 있죠. 이거 아마 가장 큰 질문일 거예요. 자, 학생, 졸업 후에 학생은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100%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 꿈은 뭔데요? 예를 들어서 제 꿈이 천문학자인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어디서 마치고 천문학 협회에서 뭐 일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면접의 관건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학생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꿈이 구체적으로 돼 있나,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그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면접의 관건이다 말씀을 드리고, 면접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아주 간결하게 하시라는 얘기, 그리고 자신 있는 말투, 뭐 말 흐리는 거, 그다음에 면접관을 보는 방법, 이런 거 다 미리 모의 면접에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요 모의 면접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한 20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의 면접이 뭐냐, 똑같이 그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이 학생이 문 열고 들어와서 노크하고 앉고 질문 받고 질문 대답하고, 이거를요 연습을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제가 학교마다 나가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4년을 나가는 학교가 있거든요. 상암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근데 막 진학률도 좋아지고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 후기를 제가 많이 받아요. 올해도 아마 그 학교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의 면접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래서 뭐 태도, 진정성, 학습, 동기, 그리고 뭐 총평. 거기다 뭐가 되어 있죠? 상중하 표현도 있고요. 점수로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10점에서 뭐 1점까지 이런 식으로.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면접 답변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 자신의 진로와 연결이 된 건가를 확인하시고요. 자신감 있는 태도, 면접 이런 것들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면접 주요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기소개서는 완벽하게 아셔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생부와 연결된 아까도 말씀드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인성관계, 그리고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관련 질문, 이거 뭐 100%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0% 나오는 게 여러분 준비할 게 지원 학교의 기출문제 분석,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생부 기록, 또 예상 질문, 이거를요 어머님과 같이 연습하시든지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들 할 수 있어요. 모의 면접. 그럴 때 핸드폰에 녹음하시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면접 질문 사전 면접관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 시 구체적인 예시 이런 것들,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 예상치 못한 질문 이런 것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면접관에게 재차 물어보는 건 관계없습니다. 면접관님, 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없습니다. 또 가상 면접 많이 할수록 좋고요. 그래도 일제 광역 좌석은 한 20분 정도입니다. 근데 민사호가 유명하죠. 거의 1시간 한 반 정도 민사호가 합니다. 네, 갑자기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네요. 네, 자소서는 학교 교사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절대 안 된다. 배제사항 정말 잘 보셔야 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날 가셔서 큰 소리 하시고요.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예의 많이 봅니다. 아까 면접 체크리스트에 있었죠? 예의에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응답은 감점이다. 그래서 핸드폰에 여러분 면접했던 거를 부모님과 같이 하든지 학교 선생님과 같이 하든지 한 50회 이상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목소리는 가급적 크게 그래서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 기본이죠. 개별 면접에서는요.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도 학습, 독서, 뭐 이런 진로 계획 이건 100%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자소서 전문 용어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좀 어려운 걸 써서요. 제 점수를 잘 받으려고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면접 때요. 완전히 그 학생은 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 용어 같은 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너 입학 후에 우리 학교에서 뭐 할 거야? 이건 뭐죠? 그 학교 홈페이지 보면 동아리고 뭐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들어가서요. 뭐 영어 통역 번역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 꿈인 뭐 이렇게 번역가가 되겠습니다인가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당일날 답변입니다. 시험 당일. 자, 당일날 가시면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세요. 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다음 면접관이 질문하면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면접관한테 추가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간결하게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험 당일 답변. 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야 됩니다.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은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게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한 1분 내로 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신 있는 태도. 자신 있는 태도. 그러면 뭐죠? 모의 면접 같은 걸 많이 하셔야죠. 연습도 미리 하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의 면접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질문해보고요. 그걸 핸드폰에 녹음해보고요. 다시 들어보고요. 자기 말투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시라. 이건 이제 서울 자사고의 이제 면접 그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면접관이 3명 앉고요. 그 다음에 면접 보는 학생이 여기 와서 앉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고 같은데요. 전국 자사고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면접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떨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해라.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외고 같아요. 외고. 예, 이렇게 거리는 이렇게 두고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 예시고요. 1대1 면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대1 면접 할 때도 구술 면접도 바로 앞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예를 들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원주중학교 학생들 그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1대1 제가 모의 면접 다 했어요. 한 명씩 전부 다 해서 올해도 아마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면접 당일날 면접 자세 요거 준비 뭐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날 당일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쫙 읽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찍어보시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게 사진을 딱 찍으셔서 그날 들어갈 때 그냥 복장, 용의, 용모, 가벼운 노크, 목내, 시선, 면접관 여기까지 딱 준비를 하고 핸드폰에 있다가 싹 들어가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저희 현직 교사들과 유명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정말 우리 전문가들이 진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학부모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이요 또 입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한 교사가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학부모가 4분의 2, 학생과 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으시고 저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건 제 카페입니다. 예, 그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놓기 위해서 여기다 자료를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도 들어오시면 왜냐면 그 오픈 채팅에서 자료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입시에 대해서. 들어오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게 오전에 역삼동에 저희 건물에 비가 막 억수로 와가고 이거 네트워킹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또 운영위이신 또 최종호 교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다시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션 우리 대표님 최종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과 고입에 대해서 유튜브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 강의를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예, 제 유튜브가 바로 그거예요. 제 강의를 그대로 올려놓는 제가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된 게 이제 학생의 권유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저희 학교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들어온 것 같아요. 몇 명. 예, 고맙고요. 또 원주중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날씨 더우신데 이제 금요일이 이제 개학이네요. 예, 그때 또 다시 뵙는 거로 하고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우리 전문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회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부분이 듣기가 안 됐나 봐요. 제가 빨빨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어디고? 여기부터? 네, 여기 과학부.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서울과학고 여기 이제 소리가 안 들리신 것 같아요. 지금 들려요? 예, 이건 서울과학고 동기 자소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수학과학이고요. 그리고 1, 2문항이 겪는 경우에 특별한 사항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한성과학고죠. 예, 요거 양식은 제가 나중에 저 오픈 채팅에 들어오시면 거기 파일로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종과학고입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양식. 좀 다른 게요. 내용이 세종과학고등학교는 독서 경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독서 경험이.
요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기 북과학고등학교는 좀 다른 게요. 여기 자기주학습 분야를 1, 2, 3, 4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게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다른 내용이고요. 하나고등학교는 마찬가지로 스스로계 이거 똑같습니다. 전국자사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고등학교는 항목별 분량 지정은 없으나 위의 항목 모두 포함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진 거고요. 네, 이건 민사고죠. 민사고는 2년 전에 바뀌었는데 1, 2로 그냥 합니다. 1, 2로. 그래서 교과외 활동, 그 다음에 본인 소실 적성, 졸업 후 뭐 할 거냐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요. 다음에 민사고는요, 학부모 쓰시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안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민사고는요, 이렇게 빨간 표시 되신 분, 이런 분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입학 전형 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 쓰는 학생들은 조심을 해라. 네,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민사고는 저 교사 추천서만 있고요. 예, 댓글 감사합니다. 이은정님. 예. 박원준님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민사고 이제 그 교사가 써서 이제 그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용인에 대한 보고입니다. 뭐 하나고와 똑같습니다. 내용은요. 아까 이 부분이 듣기가 안 들렸다 그러셔갖고 우리 교수님께서 안 들렸다 그래서 같이 좀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상고. 상상고는요 또 다른 게 뭐죠? 나머지는 뭐 비슷한데 책을 쓰는 겁니다. 책. 예, 그 상상고는 책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실 때 책은 평소에 중학교 때 많이 읽어라. 상상고 가려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대초원고입니다. 현대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주영 정신을 써라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국제고입니다. 서울국제고는 똑같습니다. 국제고는 다른 학교도 다 똑같습니다. 관계없이. 자, 이건 대원외고인데요. 이 대원외고에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순서대로 빠짐없이입니다. 순서대로 빠짐없이. 그리고 띄어쓰기 제외 하는데 순서대로 빠짐없이. 이것 때문에 학생들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냥 처음부터 막 막 꿈에 대해서만 열심히 써놓고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차례대로 써야 돼요. 자기주학습, 그 다음에 지원동기, 그 다음에 인성. 요거 꼭 명심하면 될 것 같고요. 명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대원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빠짐없이. 첫 번째 그냥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주학습 쓰고요. 그 다음에 지원동기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써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고지현님 감사합니다. 박원준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그냥 들어오셨나 봐요. 박원준님.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도 댓글 있어요. 있어요? 원주 1학년 엄마예요. 1학년 안 들리는데? 원주 1학년 어머니신가 봐요? 우리 원주중학교 학부이신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명덕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입니다. 명덕은 이제 기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거의 전국자사고 거의 비슷해요. 예. 여기까지 좀 하면 되죠? 예, 여기까지 아까 안 들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안 들린 부분을 체크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막 갑자기 비가 와서요. 이 건물에 네트워크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잘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IQ님, 감사합니다. 예.